가보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뭐였죠? 바로 이 K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갑오징어 낚시의 고수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아기 속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젠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하는 낚시의 세계로 자,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왼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기죠. 그런데 오른쪽, 갑오징어가 보는 세상에서는요, 이 아기가 그냥 시커먼 배경 속에서 혼자 번쩍하고 빛나는 하나의 거대한 실루엣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색깔이 아니라 빛의 존재감 자체로 기를 인식하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갑오징어의 아주 특별한 눈, 그 시각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갑오징어의 시각을 단색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을 구별하는 세포가 딱 한 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깔 대신에 오로지 빛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 즉 명암 대비, 그리고 수면에 반사되는 빛처럼 특정 방향으로만 떨리는 빛, 평광을 감지하는데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암 대비를 읽어내는 달인,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이 독특한 W자 모양의 동공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위에서 내리쬐는 강한 햇빛 같은 방해물은 필터처럼 싹 걸러내고요. 수평 방향에서 움직이는 먹잇감의 아주 작은 실루엣과 그 명암 차이는 최대로 증폭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불필요한 노이즈는 지워버리고 내가 잡아야 할 타겟의 윤곽선만 딱 하고 선명하게 잡아내는 최첨단 사냥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에는 갑오징어가 사는 환경, 즉 물속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긴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거든요.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붉은색 계열의 빛은요, 수심 5m만 들어가도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색깔들은 150m 정도면 힘을 다 잃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바로 자외선, UV는 맑은 바다에서는 무려 700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깊은 바닷속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 그게 바로 자외선인 겁니다. 물론 자외선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물이 얼마나 탁한지가 K무라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맑은 바깥바다에서는 100m가 넘는 깊이에서도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지만 흙탕물이나 부용물이 많은 연안, 특히 녹조가 심하게 낀 곳에서는 그 효과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결국 내가 낚시하는 필드의 물색을 정확히 아는 게 조과와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명암 대비에 모든 걸 건 갑오징어의 눈, 그리고 물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자외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비밀 병기 K무라의 과학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K무라의 핵심 원리는 바로 형광현상, 전문 용어로는 스토크스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야광, 즉 축광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광은 빛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내뿜는 거잖아요. 근데 K무라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외선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흡수해서 갑오징어가 가장 잘 본다고 알려진 40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의 청자색 가시광선으로 즉시 바꿔서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 말해주죠. 왼쪽의 일반기는 어두운 물속 배경에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K무라기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윤곽선을 만들어냅니다. 갑오징어의 그 특별한 시각 시스템에 대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K무라 원리를 넘어서 요즘 낚시인들이 쓸 수 있는 훨씬 더 진화된 도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 자외선 기실 네온브라이트입니다. 기존 K무라가 청자색, 그러니까 한 가지 파장으로만 빛을 냈다면 이 네온브라이트는 자외선을 받아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각각 다르게 빛을 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속으로 어떤 신호를 보낼지 직접 골라서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전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빛의 파장 원리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해가 뜨고 질 때처럼 빛이 적은 피딩 타임에는 파장이 긴 레드가 유리하고요. 녹조가 끼거나 물이 탁한 곳에서는 투과력이 좋은 그린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물이 맑고 깊은 곳을 공략할 때는 바닷속에서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블루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 최신 기기들은 여러 감각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웜자켓 같은 기술은 태양열을 품고 있어서 주변 물보다 온도를 살짝 높게 유지해요. 살아있는 먹잇감의 체온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꼬리 부분의 490 글로우는 갑오징어 시각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49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딱 뿜어서 정확한 공격 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과학적인 개념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여러분이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최종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대별 전략입니다. 당연히 자외선이 제일 강한 한낮에는 케이모라나 네온 브라이트 블루가 깊은 곳까지 빛을 전달해주겠죠. 반면에 자외선이 약해지는 아침, 저녁 피딩 타임에는 파장이 긴 네온 브라이트 레드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아예 없는 밤에는 그때는 축광, 즉 야광 계열을 쓰는 게 정석입니다. 다음은 물색 맞춤 전략인데요. 물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맑고 푸른 동해 같은 물에서는 당연히 블루 계열이, 녹조가 낀 서해 같은 물에서는 그린 계열이 빛 신호를 가장 손실 없이 전달하겠죠. 그리고 붉은 노을이 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레드 계열이 실루엣을 가장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최종 요약돈 필드 대응 마스터 매트릭스입니다. 시간과 물색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확률 높은 개를 고를 수 있게 만든 완벽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여러분도 이제 필드 위에서는 과학자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설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빛을 이해하는 자가 심해를 지배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낚시는 더 이상 오늘은 운이 좋았네 하는 게임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사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데이터는 바로 현장에 있죠? 갑오 채널의 고수님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더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잘 통하더라 하는 자신만의 필드 데이터나 노하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모여서 더 완벽한 전략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